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가 사실은요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 전범인데 이제 문제 등록면허세와 종부세는 출제 범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도 중간에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이거 등록면허세와 종부세가 아닌데 왜 이건 문제가 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들이 다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면서 조금 이건 아닌데 했던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설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보죠. 자, 1번 문제에서는 이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을 때 등록 면허세에서 옳지 않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는 자가 공부상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공부예요. 공부상에 등기하거나 등록했을 때 그 공부상에 이름을 등록한 그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내셔야 돼요. 네,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할 때는 원칙은 취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취득세를 부과를 못하니까 대신에 취득세 대신에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등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취득세를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취득세를 면제시키니까 대신에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나오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또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지금 현재 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부동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네, 5번 같은 경우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돼. 그럼 2번이 답이었어요. 네, 문제 2번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자, 1번은 외국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이미 세관에서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로 2%만큼의 취득세를 물렸어요. 그럼 2%만큼 취득세를 물렸으면 2% 물렸으니까 이제 등기를 하려면은 그때는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내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할 때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으로 가면 되죠. 근데 채권 금액이 없으면 대신 채권 금액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뭔가를 찾으라겠네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또는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삼으면 돼요. 그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할 때 자산 재평가란 말이 나오면 재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럼 재평가 전이 아니라 재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3번은 틀렸네요. 납세지는, 그럼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니까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그다음 무덤은 취득세만 과세고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무덤은 비과세. 네, 문제 3번이에요. 세율.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걸 찾아라. 이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개수 문제를 내놨으니까 이렇게 문제 냈을 때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풀어 주셔야 돼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죠. 유상이었을 때는 원칙은 2%. 단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취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50%를 등록면허세 세율로 갖다 쓰시면 돼요. 이제 증여는 1000분의 15.
그다음에 상속이었을 때는 1000분의 8. 그다음에 저당권이면 여기를 잘 보세요. 채권 금액의 0.2. 네, 담보 가등기, 일반적인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0.2인데 여기는 담보니까 채권 금액의 0.2.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의 0.2%. 그럼 문제에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그럼 3번이 답이 돼요. 여기서 세 개가 답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를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을 여기를 안 보고 1000분의 2만 보고 풀면 답이 4개가 돼버린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요것들은 부동산 금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의 0.1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이제 4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럼 임차권 그러면 월 임대차 금액의 0.2. 단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네, 두 번째는 이제 대도시에서 한 은행 나왔네. 은행, 병원, 백화점은 중과세 하지 않는다. 중과세 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어요. 등록면허세도 그 지역 사정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모두 다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같은 경우는 추가 신고예요. 그래서 먼저 앞에서 일반 과세로 세금을 물리고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고하되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빼주고 그 세금 속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빼가지고 세금을 다시 청산하겠습니다. 네,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 6,000원보다 작았을 때는 그냥 6,000원으로 하시면 돼요. 6,000원보다 작으면 6,0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해주시면 돼요. 5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요. 1번은 같은 등록에 대해서 하나의 등록에 대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각 지방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네, 두 번째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니까 3배로 중과세 하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신고는 안 했더라도 돈만 납부해버리면 그 돈을 납부하게 해버리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았네요. 네,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 납입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서 직접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5번은 4번이 답이 돼요.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또는 담당 공무원이 착오 있다. 그럼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정부에서 등록을 다시 해줘야 돼요. 등기를 다시 정정할 때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요게 틀렸어요. 이제 5번은 6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종부세 문제네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첫 번째 1번은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일반 주택인 경우가 종부세 대상인데 군 지역에 있는 공장의 건축물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 공장용지란 뜻이에요. 공장용 기준을 초과했다.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토지네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니까 이거는 종부세 대상. 자, 두 번째요.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 경작을 해가지고 경작해서 소비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대상이네요.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에서 X. 그다음 이제 C 지역에 상업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다. 공장의 건축물이에요. 공장 용지인데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있는 공장의 용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요. 그래서 일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일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일정 금액,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과세.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이다.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일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데 여기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네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니을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잘못해서 기역, 여기 이제 종부세 대상인 거 기역, 디귿, 기역, 디귿 아무리 봐도 기역, 디귿은 없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처럼 막 착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제 7번 또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은 이제 주택이고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합계 금액이 6억을 초과하고 두 번째 이제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부부가 각각 2분의 1씩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10억짜리를 2분의 1이니까 둘이 쪼개면은 각자 5억, 5억이 되죠. 각자 5억씩이 되니까 부부는 모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10억을 갑을이 지분이 동시 2분의 1씩 똑같으니까 쪼개면 돼. 10억을 두 개 쪼개. 그런데 대신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주택이 없으니까 둘이 한 집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 5억, 5억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세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그러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가지고 있으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집 밑에 있는 땅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거는 종부세에서는 부속 토지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이 아니 그냥 땅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합니다.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예요. 만약에 이 지문이 동그라미 3번 지문이 취득세에서 1세대 4주택 여부를 따질 때다. 그럼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부속 토지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속 토지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냥 토지를 소유한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4번은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주택을 요건 처음 본 것일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하세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9월 달에 9월 16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내가 주택을 요런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을 내가 없는 것은 요건 없다. 요건 있는 거다. 이걸 확인해 가지고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법에가. 근데 우리는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9월 달에 이걸 보유 현황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5번은 기숙사라든지 사원용 주택이라든지 또는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8번 문제로 가보죠. 8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동을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 집을 가진 걸로 봐요. 각자 집을 가진 걸로 보는데 공동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였을 때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시험용으로 좀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먼저 6억을 빼고 여기다 곱하기 90%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셔야 돼요. 만약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면 과세 표준 계산에서 6억만 빼는 게 아니라 추가로 3억을 더 빼주시면 돼요. 네, 3번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합합산 토지다. 종합합산 토지였을 때는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에요. 주택인 경우는 집을 2개 가지고 있냐 3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부담의 상한이 달라지는데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 토지는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겠습니다. 자, 4번이네요.
과세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이 있으면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6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종부세 계산해서 빼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5번은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면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여기 둘이 중복에서 중복에서 70%까지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아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세액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니까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토지는 세액공제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9번은 이제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납세지 그렇네요. 종부세 납세지는 국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이번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도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금을 결정해야만 확정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해도 확정이 되고 정부가 결정해도 확정이 되고 둘 중에 하나로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신고해도 확정이 되고 정부가 결정해도 확정이 둘 중에 그냥 골라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정부가 다시 계산해 줘야만 확정이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일은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니까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일은 여기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안 내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럼 납부 기한의 다음 날,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5일이니까 15일이니까 그 다음 날 그러면 16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 이제 4번은 받은 고지서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요걸 올해 개정된 사항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그 보낸 고지서를 약속한 날짜에 내가 안 내버렸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으셔야 돼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걸 이런 걸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지 가산금이 아니에요. 만약에 재산세였더라면 가산금이 맞아요. 재산세는 가산금이 맞지만 여기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가산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산세로 가겠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도 물납 신청은 안 됩니다. 물납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분할 납부는 500이 넘으면 분할 250이 넘으면 분할 납부는 되겠지만 여기서 물납은 1,000만 원이 아무리 넘어도 물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 문제 10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제 250을 초과하면 6개월 안에 분할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 1세대 65세이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만 65세니까 이제 정확히 60에서 65세 미만이면 10%, 65세에서 70 미만이면 20% 됐죠? 10년을 보유했다. 그럼 10년이면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그럼 여기는 40%. 그럼 두 개 합쳐서 총 6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인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도 없고 또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다. 그럼 그때는 그 물건 소재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번이네요. 4번은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가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12월 16일이 아니라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요. 1일부터 15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돼. 16일부터 31일까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경우는 100분의 150이에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개를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영상 듣는 지금까지는 지금 오늘 날까지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200. 그다음에 3주택이 넘어가신 분은 100분의 30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그래요. 요게 이제 혹시 7월 8월 달쯤 돼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된다면 시행 시기가 언젠가를 보고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공부를 할 건지 이걸 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 문제 11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종합 정리를 해요. 근데 세율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취득세는 초과 누진세로 안 되고 비례세율만 돼요.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초과 누진세이고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맞았네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 절대 안 돼요. 등록면허세도 초과 누진세율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이었고 무조건 다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정답은 2번. 7월 20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세금을 모두 고른 거. 양도 단계에 그러면 사업성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사업성이 있는 상태와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나눠요. 사업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요. 그런 소득세를 내게 되면 여기에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또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도 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있으면 종합소득세, 또 지방소득세를 내요. 계약서 쓸 때 인지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네 가지만 찾아가지고 네 개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감면을 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는 실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에서 12번은 5번을 답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5번이 아니라 4번. 4번 5개니까. 5개니까 4번이요. 5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큰일 나겠네요. 5개라고 해서 5번 이렇게 찍어버리면 안 돼요. 5개니까 4번 이렇게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농어촌 특별세를 잘 못 찾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업성이 있다 없다 요거 구별이 안 돼가지고 사업성이 있을 때 없을 때를 반드시 양도는 구별해가지고 푸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제 13번.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징수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유예 결정이 되면 유예 기간이 되면 중단이 아니라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되고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아니라 정지했으니까 연속으로 멈췄다가 그냥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럼 1번 틀렸네요. 압류나 교부 청구로 인하여 중단이 되고 납세 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기간이 끝날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 말이 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징수권,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또는 10년, 5천만 원이 넘으면 10년, 5천이 안 되면 5년. 네, 소송을 제기할 소송이 진행 중 기간이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은 거 정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중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고르면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탈락, 자동차세 여기 해당돼요.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탈락, 종합소득세 탈락. 그럼 3개. 그래서 14번은 3번 이게 답이에요. 자, 15번.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법정길은 그랬어요. 법정길. 네, 정부가 결정한다. 그럼 보통징수네요. 보통징수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해. 네, 납세자가 국세 법정길 1년 전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그러면 돈도 빌려주지 않았으면서 빌려준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한 것처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특수한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담보된 채권 설정과 비교했을 때 종부세가 1번, 설정은 2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겠습니다. 이제 4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틀렸네요. 압류가 1번, 교부청구가 2번.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답이 4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세금하고 압류하고 비교하면 담보가 1번, 압류는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담보가 되어 있는 건 압류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우선 분배를 받습니다. 16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과취득세 대상물 골프형권 대상, 부동산 대상, 요트형권 대상, 어권 대상, 광어권 대상, 항공기 대상, 전세권 X, 선박 대상, 양식업권 대상, 부동산 임차권 X, 지상권 X, 취득할 수 있는 권리 X. X 된 거 하나, 둘, 셋, 넷. 그럼 2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전부 대상이 되는 거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대상이 되는 걸 빨리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17번. 17번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닌 걸 찾아라. 국가 유상이면 사실, 공매 사실, 판결 사실, 법인 장부상 증명이 되면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더라도 여기서는 사실 취득 가격이에요. 신고를 했더라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보다 더 적었다. 그러면 검증을 했던 그 금액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조사해가지고 확인한 금액보다 우리 검증 금액이 더 적어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더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해서 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사실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무서로부터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해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돼요. 문제 18번은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상속 농지는 2.3%, 원시 2.8%, 네, 농지 이외 유상이면 4%, 네, 사회복지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비영리 단체가 기부에 의하여 2.8%, 네,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그럼 답은 5번이네요. 네, 19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럼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형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 대상.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그럼 대도시에서 그랬으니까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골프장이네요. 해원제 골프장은 중과세. 고급 오락장을 증축이나 개소해서 일반 건물을 증축. 그럼 고급 오락장을 증축, 개축한 경우와 일반 건물을 증축해서 고급 주택이 됐어도 이것도 중과세 대상이네요. 사치성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시가 표준액이 4억짜리다. 4억짜리 비사업용 자가용 선박이고 실험 실습 용도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됐으니까 중과세 대상. 그럼 중과세가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에요. 자, 마지막 20번이네요. 이제 신고납부 기간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유상승계 취득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무상승계 취득은 상속이네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6개월. 그럼 답은 2번이에요.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부터 60일.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 법정 신고 기한 60일 이내라도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먼저 할 때는 등기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청 서류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그날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이제 그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 평가단하고 다음 주는 휴가철이라 휴가 기간이라 평가단 문제를 제가 연초에 이제 계획을 잡았을 때 휴일이라고 휴무라고 했어요. 평가단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메가랜드 세법 선생님이 저 말고 임기훈 선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임기훈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해주신다겠어요.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단은 아마 임기훈 선생이 문제도 출제하고 해설 강의도 임기훈 선생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하는 8월 첫째 주에 한 8월 1일인가 아마 될 거예요. 8월 1일 날 하는 그 내용도 분명히 8월 1일도 그 평가단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없는 게 아니라 평가단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는 휴일로 잡아가지고 저는 못 하는데 그런데 그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우리 PD님께서 임기훈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임기훈 선생님이 문제를 이심 문제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문제는 전범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이 이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범위를 한번 풀어볼 수 있고 또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 문제 냈을 때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가 그거 한번 보시기 위해서 다음번 이제 그 8월 첫 번째 주요. 8월 첫째 주에 그 평가단은 우리 메가랜드 임기훈 선생님이 출제해가지고 그걸 문제로 만들어서 풀어보니까 그거 꼭 그때도 있다고 휴가 뭐 갈 데도 없잖아요. 어디 요즘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멘트는 이거예요. 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책임을 다하며 꼭 성공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매번 매일매일 하는 일에 충실해 주시면 꼭 그 시험에 합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강의 촬영하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100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100일이 지나가니까 벌써요. 이제 시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 볼 날이 이제 우리가 카운트 세 가면서 며칠 남았네요. 며칠 남았네요. 이제 카운트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모든 과목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시험 날에 가서는 꼭 시험 문제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